보는 거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활용 안 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수능 없는 의대는 없습니다. 이 학교도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현재지만 저수능이라도 똑같을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필요한 최소 등급입니다. 1등급 개수. 여기 가려면 1등급 3개는 필요해요. 물론 전형마다 이제 다르겠죠. 근데 주로 이제 교과나 지역 균형은 최저가 있으니까. 종합은 이제 뭐 용재교 과고 일부, 그 다음에 자사고 애들이나 생고등학교 애들 뽑으려고 만든 거니까 최저가 약하거나 없는 게 많고, 근데 교과는 주로 다 있죠. 다 최소한 2개 이상 필요하고, 뭐 이렇게 개수가 적은 거는 약대. 좀 약한 의대 보이고, 여기는 이제 없는 거는 왜 없느냐면 이제 뭐냐면 다른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죠. 수능 없이 올려고 하는 애들. 그러니까 거기는 반대로 우리가 수능이 나온 데서 가서 붙으면 안 된다. 학교가 다르니까. 종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도 센 데는 저렇게 3개, 2개씩 다 걸려있고요. 요걸 보시면서 느낄 거는 수능 없는 의대는 없다 라고 보셔야 돼요. 수능 안 되는 문과입니다. 또 자료도 있을 거고, 뭐 개수 보고 쭉 보시면 되고요. 논술, 현재 논술 뽑는 인원이거든요. 논술로 의대를 뽑는 거, 뭐 100명 내외 정도 되는데, 이건 수능이에요. 최저가 세요. 그렇죠. 왜냐면 내신 거의 잘 안 보고 논술을 많이 보고 뽑아야 되니까 수능을 세게 걸리죠. 왜냐면 의대니까. 네. 결국 논술도 의대를 가려면 수능이 있어야 돼요. 이건 최저가 세잖아. 논술 의대를 가려면 최저가 세다. 역시 수능이다. 자, 이게 경쟁률이거든요. 작년에 보통 의대가 40대 1, 20대 1에서 10몇 대 1. 그리고 다른 거는 전형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신장들이면 조금 경쟁률이 낮고, 종합은 당연히 높고, 20, 30대 1. 앞에 건 교과였어요. 교과를 많이 보는. 이거는 종합. 더 낮죠, 당연히. 3, 40대 1. 5배 낮다. 쫙. 2점대 후반, 2점대 초반 일단 다 넣어보는 거죠. 자사고나 이게. 자, 요거는 우리 지역인재. 지역인재에서의 교과는 조금 떨어지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앞에 것도 그래요. 교과도 뭐, 3, 40대 1, 20, 30대 1. 지역으로 오니까 10대 1, 20대 1인데, 울산대 논술 85대 1. 꼴랑 2명 뽑으니까. 이건 없는 거예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 정말 로또야, 로또. 진짜 티켓 남아서 그냥 쓴 애들 중에 되는 거지, 저건 알 수가 없어요. 2명. 그럼 10등하고 이제 앞에 거 3, 40대 1. 자, 여기 10대 12대 1. 여기서 3분의 2는 버리세요. 앞에 거는 한 반. 3분의 2. 여기는 3분의 2 이상을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경쟁은. 실제로 저거 안 돼요. 뭐 때문에? 최저 때문에. 최저를 못 맞춰서 결국 다 탈락입니다. 네. 지금 보신 저 비지원 경쟁률 중에 최저를 맞추는 비율이 반도 안 돼요. 반 이상은 그냥 허수입니다. 허수. 어차피 최저가 안 돼서 결국 나가. 실제 경쟁률은 다 반 이하예요. 실제로 30대 1, 40대 1이 아닙니다. 이런 거 실제 한 7, 8대 1, 6, 7대 1, 아니 3, 4대 1밖에 안 돼요. 10명 이상 못 맞춰. 못 맞춥니다. 종합 비슷하죠? 자, 여기도 뭐 3대 1, 4대 1 정도인데 못 맞춰요. 한두 명만 제끼면 돼. 아, 이거 우리는 소자국하고 다른. 자, 이거는 뭐냐면 정시 한번 느낌 보시라고. 정시가 여기가 가군에 있는 학교들이에요. 사대, 인제대, 연대, 고대 여기 다 있죠. 가군에. 자, 나군에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나죠. 자신은 우리의 부사인데 같이 서울대. 왠지 아시겠죠? 왜냐면 이제
여기 쓴 애들이 부산대에서 되게 서울대 좀 힘드니까 여기 쓰고 여기 쓰는 거지. 다군이 이제 대박입니다. 가나를 이렇게 썼으니까 다는 다 그냥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이 완전 차이 나요. 이게 지금 가군 경쟁률이거든요. 정시. 수능 잘 본 애들이죠. 보통 6대1, 5대1 정도 됩니다. 느낌상. 자, 이게 가군인데 이 정도 되죠. 5대1, 6대1. 나군이 뭐 여기도 5대1 칠 때 비슷하긴 하죠. 자, 충격적인 건 나군의 제일 낮은 경쟁률이 서울대. 가장 가기 쉽습니다. 3대1. 3대1이야. 제일 낮죠, 경쟁률이. 다른 데 보여서 높죠. 자, 이게 정시고요. 다음 한번 봐보세요. 왜 그러겠어요? 가나를 다 골라서 썼을 거 아니에요? 조합 맞춰서? 답을 일단 다 쓰는 거예요. 엄청난 그 원서대가 쫙 캐시가 들어오거든요. 꽤 봅니다, 그죠? 원서대 내니까. 논술 경쟁률. 이날에 648대. 자, 올해 성균관대하고 딴 데가 700대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기는, 근데 말씀드렸죠. 이거는 더 심하게 자르셔야 돼요. 반에 반도 안 됩니다. 최저 맞히는 애들이. 저건 다 허수예요, 허수. 엄청난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네. 그래서 논술은, 특히 의대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못 가요. 저거 어떻게 파이널 반짝 한 달, 두 달로는 안 됩니다. 의대인데 더더군다나. 이거 미리 준비한 애들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냥 다 허수들. 자, 그럼 이게 제일 제가 아끼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자료인데, 자, 거긴 없어요. 그냥 보세요. 일단 보세요. 검색하거나 어디 보면 대부분 다 입결이 나옵니다. 뭐 50% 컷, 70% 컷 이런 거 나오잖아요. 1.1이네, 2네, 3이네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의대이니까 의대는 추합 결과입니다. 다른 과하고 달라서. 그래서 1차 최초 합격가 나왔잖아요. 그때 컷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아주 약해요. 1차 추가가 나면 그때 정리가 쫙 되는 겁니다. 자기 원서 쓴 거 중에 쫙 합격한 학교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데 가겠죠? 그러니까 1차 추가가 되면 의대는 거의 정리가 끝나요. 그래서 2차, 3차 합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요게 올해 간 애들 추합 인원이고요. 이 추합이 뭐예요? 한 바퀴 두 번째 돌아와서 대기번호 받은 애들. 자, 카드 보시면 지역균형 5명 돌았어요. 평균도 1.빵, 추합도 1.빵. 카드 지수는 워낙 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자, 요걸 보세요. 이게 카드가 작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18명이 추합이 들었어요. 몇 명 뽑는데? 10명 뽑는데. 추합이 18명. 두 바퀴 동부입니다. 과연 카드 의대를, 선생님, 저 대기번호 10번, 10명이 나갈까요? 과연? 근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18등이 대기번호 18번이 들어간 거죠.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짜증이 난 겁니다. 보세요. 5명밖에, 이거 18명을 추합을 시켰는데, 올해는 5명밖에 안 돌았어요. 이거 무슨 얘기죠? 최대한 머리 쓰고 걸러서 안 올 애들은 안 뽑은 겁니다.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뽑아놨더니 안 와. 어디 갔겠어요? 서울대나 연대 갔겠죠? 울산대 가끔 있을 수도 있고. 자, 경상대, 우리 지역, 교과 지역인데 29명이 추합입니다. 작년에 20명 뽑는데 올해 몇 명? 44명까지가 추합이 들어왔습니다. 이 24명 뽑는데. 그리고 그들의 평균하고 이걸 보세요. 좀 올라간단 말이죠. 두 바퀴 도구가. 그래서 최초 발표 컷은 생각보다 좀 높아요. 저보다 좀 내리는 게 맞습니다. 도니까. 자, 그 다음이 우리의 고대인데,
15명, 30명, 26명 뽑는데 작년에 24명, 34명, 30, 다 돌았어요. 한 바퀴 이상. 그래서 고대, 선생님 저 대기 20번이요. 됐네. 됐어. 에? 20번이 된다고요? 기다려. 될 거야. 실제 제 학생이니까요. 2차 추가로 됐습니다. 됐다니까요. 자, 올해 거. 올해 가도 어때요? 거의 돌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두 바퀴, 한 바퀴는 그냥 다 돈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어디 같이 쓰니까. 고대 의대 쓰면. 서울대 의대나 아니면 카대나 이런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절반도 아니고 그냥 다 나갑니다. 다. 안타깝지만 속상하지 못하겠어요. 현실인 걸. 동아대. 작년에도 34, 올해도 39명이 돌았습니다. 추가비 25명 뽑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부산대. 작년에 25명, 8명, 30명 뽑는데 거의 한 바퀴 돌았죠. 교과는. 그러니까 내신장은 부산대나 인제대를 못 걸 수가 없어요. 그냥 돈단 말이죠. 8명, 10명. 지역 인재는 거의 비슷하네요. 좀 덜 나가죠. 아무래도 지역 인재는 수능이나 다른 게 아무래도 좀 센 데보다는 약하니까. 성균관대. 올해 78만까지 돌았습니다. 몇 명 뽑는데? 20명 뽑는데 4바퀴를 돌았어요. 딱 나왔겠죠. 서울대, 연대, 카대부터 쭉 나왔겠죠. 상상하지도 못해. 아마 제가 보기엔 이 78번 강대에 앉아있다 나갔을 거예요. 맞아. 축하합니다. 딱 던져버리고 합격이라고 했겠죠. 생각도 못했어요. 78번. 생각했겠어요? 20명 뽑는데? 모두 1.46, 45까지. 근데 아무래도 이 애들은 이제 자사고일 확률이 높겠죠. 수시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 중에 아마 여기 어딘가 의대를 가겠죠. 조선대나 전북대가 실리는 잘 없으니까. 여기 연대 보세요, 연대. 올해 것만 봐도 22명 뽑는데 그래서 11명이 돕니다. 얘는 어디 갔죠? 서울대 갔겠죠. 그 다음에 활동우수, 이게 이제 자사고나 뭐 일반고 강남 뽑는 건데 42명 뽑는데 24명 추합. 와, 얘네들도 서울대 많이 가네요. 그죠?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컷 보시면 이결 2예요, 2. 그래서 70%, 50% 컷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기는 아닌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의대는 추합을 봐야 돼요. 그게 실제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은 1.0, 1.1이 아니에요. 우와! 논술 5.5. 물론 이게 논술이니까 가능하겠죠. 얘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여기 아마 1학년 1학기 끝나고 돈 닦으러 산에 들어갔을 거예요. 2년 반을 논술을 내가 다 씹어 먹으리라 하고 뭐 했겠죠. 내신 거의 조동은 버린 건데. 자, 치대 그냥 참고로. 치대는 전체 좀 적죠. 630명 뽑습니다. 631명. 그 중에 누구나 다 지원하는 게 426명이고, 나머지는 또 지역인재. 땡큐. 이 정도 이제 인원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컷이에요. 아무래도 치대 컷은 좀 더 낫죠. 70% 컷에도 1.5도 보이고, 1.7도 보이고, 1.8도 보이고. 여기 뭐 물론 다 지역이니까. 부산대 1.69. 여기 명찰 보이세요? 명찰? 1.69가 부산대 치대를 갔네. 명찰 안 보세요? 해운대고. 전 보이는데. 2.09 경북대 치대. 여기도 명찰 어디? 보철고. 일반고는 없습니다. 일반고 2.09가 경북대 치대 안 되고요. 부산대 치대가 일반고는 뭐 안 되니까 명함은 있는 거고. 근데 치대는 이런 거죠. 의대랑 보통 섞어 쓰고 의대가 안 되면 보통 치대를 가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개국 이래로 치과 아니면 안 돼. 그래서 6장 다 치대 쓴다 있지 않는 이상 보통 의대 가고 치대 가지. 의대 되고 치대 되면 어디 보내세요? 그게 뭐 너무나 자명하지 현실이라 정말 특별하게 아버지 뭐 할머니가 가업이라고 그런 게 아닌 이상은 그런 느낌이라서. 자,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죠. 이게 현재 여기 해운 주요 고등학교 인원수입니다.
학생 수 현재 해운대고 200명이 깨진 지가 오래돼서 지금 현재 154명인데 올라갈수록 줄죠? 전학갔나? 자퇴합니다. 어차피 이제 내신으로는 수시로는 힘들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수능 달리는 거예요. 수능 점수. 그래서 자사고는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센텀고 올해가 좀 많이 갔죠. 200명이 넘게. 위에는 조금 적어서 여기도 좀 전학이 좀 있긴 있어요. 시험에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덕문도 올해도 좀 이름이 많아졌죠. 그 다음에 센텀여고 해강고가 인원이 많긴 하죠. 그래서 해강고를 또 이거 보고 내신 당에 좀 괜찮나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시험이 쉬우면 실수가 훅 떨어져요. 난이도가 있으면 이제 좀 실수하거나 해도 폭이 적으니까 그 안에 있는데 시험이 상대적으로 쉬우면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해강고도 난이도가 올라오긴 좀 올라왔어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서 상대가 서울대 갔으니까 서울대 그대로 보냈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신도시 인원하면 좀 더 많죠. 근데 이제 남녀 공학이라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다행인 건 절대평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이제 우리는 다르죠. 어쨌건 점수 받으면 무조건 A는 받으니까 문제는 그 안에 1, 2가 문제예요. 과연 몇 프로가 있게 시험을 낼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관건입니다. 근데 심심하게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쉽게는 낼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 휘문고 경기고 A인데 여기는 80점대도 1등급이야. 무슨 말이죠? B를 받았는데 등급은 1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가 90점 갖고도 안 채워진 거죠. 그럼 80점대까지 10%가 내려온 거야. 시험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이 대학에서 보자마자 알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A인데 2네? 네, 그러면 A 안에 2등급까지 들어온 거니까 시험이 쉬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같은 A라도 평가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대학에서 독점을 줄 리가 없죠. A. 그래서 제가 A 플러스 1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쉽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애도 손해보는데 그럼. 그리고 말씀드렸죠. 아까 평균하고 원점수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 5등급은 더 다 쪼갤 수 있어요. 줄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학이 다 봅니까? 거기 교수들이 있는데 통계학 적용해서 Z점수랑 뭐랑 다 공식 쓰면 줄 쭉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넓어진 등급이 아니에요. 자, 이제 고등학교 실제로 한번 봐보시죠. 이제 저희 학생, 의대 간 학생이고 좋은 걸 봐야죠. 일반고입니다. 자, 일반고 1학년고 이제 과목이에요. 과목을 보고 현재 우리는 이제 바뀌겠죠. 느낌을 아셔야 되니까. 뭐 잘했죠? 네. 보셔야 될 거는 요 원점수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보세요. 표준 편차가 2자리죠, 그죠?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주제 1학년입니다. 1학년 1학기 거. 뭐 이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2학기. 잘했습니다. 여기 한번 삐끗하긴 했는데 4회라. 여기 뭐 제2외고니까. 자, 제2외고 이거는 현재는 3등급까지 거의 다 동점 처리예요. 대학에서 평가할 때. 제2외국어, 기가, 한문 이런 거는 3등급까지는 보통 다 중점 처리 해주거든요. 지금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2학년. 자, 2학년을 보시면 갑자기 표준 편차가 커졌죠. 두 가지 이유죠. 인원이 줄었을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점수가 벌어지겠죠. 그 와중에도 잘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진로가 있죠. 우리도 이제 생길 때 평가 방식은 다르겠지만 진로는 이렇게 A를 받긴 받았는데 몇 프로가 A 받았냐? 88% A.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A가 정상이네. B씨는 좀 아팠나?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 네. 88%.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당연히 뭐 A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반고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자,
이게 이제 제 지금 고2일 거예요. 작년에 1학년이었죠. 1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선택 과목 조사한다고. 조사를 1차를 하고 나서 2차까지 했는데, 보시면 이제 자기가 선택하겠다고 온 거예요. 보셔야 될 게, 과학 인원이, 파원 생원이 100명이 안 돼요. 60명이면 전교 3등에도 2등급입니다. 그래서 과학 준비 원 과목,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이유가, 어쨌건 우리가 가면 아까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건 문이과 갈릴 거 아니에요? 있잖아요. 문과형 아이, 이과형 아이가. 문과형 아이한테 과학 들어라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을. 당연히 갈리겠죠. 아주 빡빡합니다. 그래서 얘가 뭐 기하랑 확률 통계 하겠다고 뭐 왔는데 웃기지 마. 여러 명짜리를 왜 들어요? 심지어 이거는 등급이 나오는 과목인데. 할 이유가 없어. 왜? 수능도 안 볼 거야. 아, 그래도 수학과학 많이 해서 평가를 웃기지 마. 이게 이제 의대는 점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학생도 뭐 내용 좋고 과목 선택 잘했다고 해서 점수를 이길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내신 점수는 볼륨입니다. 볼륨. 학생부랑 저런 선택은 이퀄라이징이에요. 아시죠? 고음, 저음, 에코. 이거 아무리 조절한다고 볼륨 커져요? 안 커지는 거죠. 근데 같은 볼륨 안에서 이걸로 미세 조정이 되는 거지, 이걸로 볼륨을 업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나쁜 그 외대부에 나쁜 애들이 전학을 나가면 안 되니까 딱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린 종합으로 간다. 그래서 활동 많이 하고 동아리 하고 해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결국 이제 강대 가는 거죠. 그 위에 1, 2, 3등급 정도 애들 위해서 다른 애들이 솔직히 희생하고 있는 거죠. 이수시 체제면은 사실 자사고 가서 뭐 100등에도 수능 잘 보면 갈 수 있겠죠. 네. 근데 문제는 수시는 이게 쿼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왕창 뽑고 싶겠죠. 뭐 하나고 외대고 뭐 50명씩 뽑고 싶겠지, 의대를. 그렇다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안배가 있고 고교별 비율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벗어나지 않는. 당연하겠죠. 거기에 인원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래서 블라인드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사고 애들 좀 피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이름을 가리면 센 일반고랑 비교하기가 학생부로 좀 애매해요. 교과목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도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1차 조사하고 나서 자동 폐강이에요. 두 가지 이유죠. 야, 학생이 없다, 신청자가 없다. 5명 신청했는데도 안 돼. 폐강. 또 하나. 선생님, 저 이거 인공지능 기초하고 싶어요. 전 컴공을 가려고요. 어우, 훌륭하다. 미안하다. 선생님이 없다. 없어요. 우리도 이제 2년 뒤인데 없어요, 선생님이. 학점제 되고 아까 과목 보셨죠? 와, 비슷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나 얘기한 게 온라인이랑 타 학교 가면 된대요. 나 오늘 얼마나 나 여기서도 지금 허덕이고 바쁜데 뭘 어디를 찾아가서 뭘 내성에 우리 거 할래? 당연하겠죠. 이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들끼리 뭐 하냐면요, 다만 팝니다. 그죠?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같이 듣자.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등급 안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문여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원래 작년 2학년은 1학기, 고 2학년 1학기 때 수원 수투 같이 보고, 이과형 애들이. 2학기 때 미적분이었어요. 진도가.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에 3학년 때 다 이제 선택. 근데 올해 2학년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전문여고 건데, 수학이 없어요. 원투학. 의무입니다, 의무. 선택 없음. 고2 1학기 전교생 모두 수원, 2학기 전교생 모두 수투, 3학년 1학기 미적분. 이건 이과들 얘기겠죠. 그럼 왜 수원 수투를 2학년 때 이렇게 묶었을까요? 등급 인원 늘리려고. 어차피 문과가 다 해야 되잖아요, 수원 수투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자동으로 묶어버렸어요. 전교생 다 쳐. 그래야 등급 인원 좀 늘어납니다. 교육책이겠죠. 인원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현실은 이렇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해다.
그들이 뭘 책상에서 만들고 공표를 해도 현실은 아이들과 학교는 매번 그에 다르게 대응하고 현실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건 솔직히 다른 데 설명해 가면 얘기도 안 해주고 없어요, 자료가. 초공 문고입니다. 초공. 자사고 선택 정말 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표준 편차 어때요? 아까 일반고랑. 한 자리죠, 그죠? 1학년 건데. 자,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얘가 수학이, 여기가 85점이었어요, 1학기 때. 4등급입니다. 자, 2학기 때 절체무심 1점 올렸어요. 1점. 몇 등급? 1점으로 몇 등급이 바뀝니까? 2등급이 바뀌었어요, 1점으로. 그러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내신을 따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들 좋다고는 하는데 현실은 달라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좁기 때문에 이 틈바구니에서 얘도 아주 잘하고. 자, 이거 보실래요? 과학 94점 1등급 2학기 때 90점 몇 등급? 4등급. 그러니까 자사고에서 그렇게 1점 초반이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내신 관리가 빡빡합니다. 1점 차이도 2등급이 바뀌는데 1.0, 1.1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1.56도 정말 잘하는 거죠. 이건 뭐 외대부가 다른 데 상상 가도 마찬가지고. 2학년도 조금 버릇이 아무래도 그죠? 인원하고 난이도가 좀 올라가니까 그래도 아주 잘했습니다. 청원에서 네, 이런 현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지금 이제 이게 처음 볼 건데 과목 한번 보실래요? 아까 일반고랑 비교가 보고 알겠어요? 그죠? 거의 같죠? 그러니까 자사고가 오히려 또 피해봐요. 별로인 데에서. 왜냐면 앞에는 내신 1.1인데 얘는 뭐 1점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과는 뭐 말도 안 되는 거. 종합에서도 점수에서 밀릴 수밖에 없죠. 근데 종합도 이제 어떤 종합이냐가 좀 다른데. 이제 종합이죠 결국 얘네들. 나 어딘지 알게. 뭐, 자, 내신을 봐서 모르지만 저희 동아리 이름 아시죠? 하고 이제. 대학에서 모르겠어요. 알긴 알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청원고 학생인데, 자, 현역 중에 몇 명 간지 알아? 작년에도 뭐, 이게 재작년 건데, 막, 뭐, 10명, 몇십 명 갔다고 했잖아요. 공개 안 했을걸요? 저희 잘 모르는데, 정시로 한 명 갔어요. 의대 얘기입니다. 수시로 대여섯 명 정도. 정시로 의대 갈 사람이 한 3명 정도 있다고 했대요, 원래. 모의고사 보면서. 근데 수시로 가고 한 명은 정시로 간다. 수시는 모르겠어요. 좋은 거 오늘 친구를 다 말려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얘가 또 더 좀 마음이 가는 게 뭐냐. 얘가 좀 힘들어진 게 뭐냐면 자기랑 중학교 때 비슷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뭐 조금 못했던 것 같은데 일반 갔는데 걔는 전교 1등 하고 있어. 그게 너무 힘들고 이제 그래서 얘가 뒤에 있는 없는데 얘가 하는 얘기가 이거든. 선생님 뭐 고등학교 좋은데 저희 목표가 고등학교는 아니잖아요. 대입이 목표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야지 밀어주러 가는 건 힘듭니다. 의대는. 공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공대는 자사가 좋아요. 과거도 좋고 요즘도 좋고 의대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자, 중간정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신 수시를 봤을 때 시험 10번 보죠. 고등학교 가서 일반고 올 A 플러스 1 아니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습니다. 비율 보셨죠 아까? 전교 3등. 물론 아까 제가 4, 5등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그건 가능이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걸고 다 가시려면 저 정도고. 자사고를 가셨다. A 플러스 1.5까지도 일단 스타트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인재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울이면 저기 또 얘기가 달라요. 서울은 지역인재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부울경은 청원고나 부일외고도 이제 자사고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부일외고 질문들도 하시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첫 입시 결과 나올 때까지는 좀 보자. 그 전신의 이유가 저 모델이 있어요. 센텀 외고. 국제외고였잖아요.
외고를 쭉 하다가 바꿨어요. 그리고 심지어 과중도 걸었어요. 근데 첫 해 졸업생 1등이 의대를 못 갔습니다. 아직도 재학생이었는데 그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래서 다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여름, 가을 한참 마지막 수능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애를 불러서 자소서 그쳐라. 그리고 저희가 컨설팅 했던 지원 요강, 대학도 바꾸고, 전형도 바꾸고. 제가 보기에는 이과 의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 그게 컸다고 봅니다. 에컨 학교에서 지도를 전 잘못해놨어요. 제주에서 의대 갔어요. 근데 웃기고 뭔지 아세요? 수시로 갔어요. 뭐는 돼 있어. 내신은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신이 일단 수능의 점수 중요하고 수능이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수시로 갔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잘못 잡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죠. 자, 수능 정시 180문제 치매라 우리 애들. 고3 그러면 국어 45문제, 영어 45, 수학 30, 통과 20문제씩 한국사. 자, 영어 1등급에 한국사 2등급은 기본 깔고요. 자, 국수, 통과, 통사에서만 4개 정도 봅니다. 정시로 의대 관련 180문제 중. 그리고 메이저 의대는 2개 스타트. 2개나 하나나 1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이 있는데, 논술은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기준인데, 뭐, 크게 달라지는 않을 거예요. 조합이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자, 근데 우리는 저 바뀐 학점제랑 내신 평가 때문에 수시에서도 최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세해진 거죠. 지금 느낌하고 다른 거죠. 왜냐면 수능이 저렇게 통과 통사 바꾸고 이게 기준이 현재는 10개 스타트거든요. 보통 10개 마이너스 9개면은 정시에서 의대 보통 먼저 스타트를 걸어요. 지방이나 어디냐 이렇게 따라서. 메이저가 지금 4개에서 5개 안쪽이거든요. 수능 정시로 의대 가려면. 근데 우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수능이면. 재수생 더 늘어날 거고요. 과학사회를 고급을 안 보잖아요. 네. 거의 다 맞아야 되고. 자, 그래서 학기 중에 이렇게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작년 제 학생 1학년 거 모의고사인데, 전국 모의고사. 잘했죠. 작년 11월, 그 다음에 올해 6월. 이 정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하고 학습 과중이 늘어났어요. 수능 내신을 다 계속 챙겨야 되고, 3학년 때는 사회를 또 새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의대를 가려면, 자, 부산 일반고다. 그럼 우리는 교과나 지역인재도 교과나 종합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자사고 가셨다. 해운대거나 청문이나 부울고. 포천을 뺄 이유는 아시죠? 포천은 부울경 지역인재 못 씁니다. 경북대하고 대구밖에 못 써요. 그래서 의대는 제가 포천을 별로 권하지 않는다. 청문고까지는 부울경 다 되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460짜리. 다른 지역, 저는 그래도 외대고고 뭐 상상 어디 가겠다. 가시면 이거 다 교과 다 못 쓰고 같은 종합전형에서 만나야 되고 그 지역 종합만 쓸 수 있겠죠. 자기 지역만. 근데 세계 최고 천국 도시는 어디? 네, 부산이니까 지역이 이제 인원수는 다른 지역 워낙 달라 적어요. 부산이 제일 많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331제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게 다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전국 모든 의대의 교과장을 다 쓸 수 있어요. 아까 받은 그 등급을 하면 전부 우리 자리. 그 다음에 부울경에 224자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만 뽑는 거. 166 플러스 58. 166이 교과. 종합으로 58자리. 저거 다 우리만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를 가시면 전국 의대. 더 많네요. 근데 여기 누구 다 만나? 예, 누구나 다 쓰는 의대 전형이 이렇게 여기서 다 모두가 손잡고 만나서 다 빨리빨리 하죠. 근데 그래도 부산이니까 요 자리는 있습니다. 지역인재 종합. 교과는 이제 힘들 거고, 저 자리 우리 청원 해운대 대입을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정시가 1130인데 여기 수능은 아셨죠? 우리는 4개. 전체 180문제에서 4개 안쪽으로 틀려야 가는 건데, 그래도 또 땡큐. 그 중에도 우리 지역인재가 100자리나 있다. 우리만 쓸 수 있는 정시.
근데 아마 저거는 뭐 미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때에도 이 기조는 있겠죠. 완전히 지역 인재를 제로로 풀지 않는 이상. 근데 제로로 풀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제 내년 2월까지 고1에 일단 집중하셔야 됩니다. 고1 내신이 깨지는 순간 2, 3학년이 힘들어질 거 아니에요. 우린 의대니까. 그 다음에 고1 내내 한 번씩 할 필요가 없고 무조건 내신에 집중해서 A+1을 완성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1학년 끝나자마자 1차 평가 분석을 합니다. 1년 동안 내신 어떻게 나왔나. 그 다음에 4번 치르는 중국 학평 모의고사 3, 6, 9, 11월 그 점수를 과목별로 다 봐요. 다 봐서 분석을 한 다음에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 중간중간에도 있겠죠. 근데 이게 가장 큰 틀의 일단 평가입니다. 왜냐면 노선이 바뀌어야 돼요. 1학년 끝나고 나면. 자, 그래서 이제 1학년 겨울방학이 오겠죠? 1학년 겨울방학 2월까지는 2학년 대비해야죠. 그 다음에 과목 중에 안 한 거 있으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다른 거 없죠. 일단 내신에 최대한 집중. 2학년, 빨간색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2학년 1학기까지는 그냥 하는 거예요. 아직 노선이 바뀐 건 아니고. 이 점검 조치를 뭘 바꾸라는 거죠? 공부법, 뭐 학원, 과외, 뭐 독서실, 뭐가 됐든 조치를 취해야 돼요. 뭔가 아쉬웠다는 얘기잖아요. 조치를 취한다는 거. 잘하고 있으면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 평가가 이제 고2 1학기입니다. 보통 지금은 고2 끝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바뀌어야 돼요. 고2 1학기. 고2 1학기가 끝나고 나면 2차 평가를 합니다. 내신하고 모의고사하고. 그래서 이제 노선을 정해야 돼요.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어느 노선을 할 거나. 자, 첫 번째 노선은 계속 2학기 내신 챙기는 거. 요거는 내신 관리 잘 됐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에 이게 추가가 돼야 돼요. 수능 부담이 국어, 수학, 과학, 사회가 다 점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타트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 잘 나올수록 두 가지가 좋아져요. 자, 수능 대비가 잘 돼서 수능 점수가 잘 나온다. 첫 번째, 원서 쓸 때 편해지죠.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 밑에 대학은 수시를 왜 써요? 위로만 써야지. 정시로도 가는데.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게 널뛰면 수시 원서가 넓어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치대를 낄 수밖에 없고. 정시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안정적으로 나온 애들은 원서를 위로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의대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과목이 다 수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대비한다는 게 결국 내신하는 거고요. 내신하는 게 결국 수능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3학년 때 계속 3학년 때까지 내신을 해야 돼요. 지금 애들은 사실은 3학년 때 12월부터 거의 수능만 달라요. 왜냐면 3학년이 전부 다 진로 과목이라서 ABC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 부담이 적으니까 수능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3학년 1기까지 수시에 원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다 절대평가가 다 상대평가 유지잖아. 해야 돼. 내신 관리. 그래서 근데 수능하고 같이 이때 이제 통합과학 통합사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맞아야 돼요. 자, 근데 저 2차 평가로 일단 수시로는 빠이빠이가 됐네. 네, 그러면은 몰아서 해야 됩니다. 당겨줘야 돼요. 지금 애들은 보통 2학년 끝나고 뭐 이제 수시 정시 오긴 하는데 당겨줘야 됩니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1학년 끝나고 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잘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2 여름 때부터 이제 노선을 갈아타서 이거 내신 어디 하나 깨졌다. 힘들겠다. A+1 깨졌다. 그러면 뭐 힘들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뭐 수능 논술에 집중. 수능 집중이 내신을 버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학년, 3학년 과목이 다 수능 과목이니까. 과학사회 빼고. 근데 과학사회는 또 하긴 해야 돼. 내신을 본다고 하고 평가 받으려고 하려면 전국 특강 하니까. 하지만 얘는 이제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을 1년 반 하는 거 다 맡기주려고. 3학년 때까지 수능으로 4개 안쪽 2개로 달려야죠. 일찍. 의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바뀌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3 되시면 학교 결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거 하거든요. 외고 국제고냐, 전사고냐, 현재 수준이 어떤지 판단을 해드리는 겁니다. 과목별로 다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어랑 영어, 수학은 특히 보기 맞추기니까요. 찾아주시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반드시 항상 체크를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해요. 시키시던데 어떻게 보내시던지. 복습 병행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꼭 병행합니다. 선행이나 진도 나가는 건 나가고 앞에 한 거는 꼭 복습을 병행. 그리고 뭐 이미 재원된 분도 아시겠지만 주말마다 반드시 그 주 거 주말 테스트 칩니다. 그 주에 배운 수업은 꼭 그 주에 확인하고. 그래서 주말에 자기 편한 시간에 오는 거예요. 주말은 오픈 시간. 애들마다 일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와서 그 주에 배운 거를 테스트를 칩니다. 그리고 꼭 확인 다 받고 가고. 반드시. 그 주마다. 본 수업 때 뭐 수업하고 진행하는 거 하겠죠. 숙제 보려고 하고. 주말 테스트가 저기 중요한 감점 반드시 체크하고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좀 더 세부 모델이거든요. 이 중에 어디에 와 있나. 우리가 중1 현재 2학기인데 지금 우리가 중2 걸 하고 있는지 중3 걸 하고 있는지 저희 이제 반도 저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2학년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제 1학년 수학 이제 바뀌어죠. 그래도 책이 12월부터 저희가 다 바뀝니다. 기존까지는 이제 뭐 현재 수학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뀌어죠. 우리는 행렬도 새로 해야 돼요. 순서도 바뀌고 대수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도별로 이제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고 요건 이제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제 좀 빨리 원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먼저 좀 하겠다 같이. 그래서 특강 라인 추가로 정규 수업 말고 특강은 특히 아마 주로 방학 때겠죠. 그때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주에 배운 거고 학생들 저희가 시작한 지 벌써 2018년 오르고 계속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누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신 관련인데요. 요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스타일 고등학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나 미리 좀 알아야죠. 자 일단은 제목 그대로 이거 다 다른 학교 거예요. 이번 1학기 거 시험 다 다른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다 개수합을 구하는 어느 학교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 이 내용 배웠으면 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나오는 거. 고등학교나 나오는 문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 고등학교 나오는 건데 같은 거죠. 2차식 주고 이거 계산하시고 학교가 달라도 나온다. 이것도 2차식 주고 인수분해 되더라. 다 다른 학교 거. 마지막 질문 정도 여기는 말로 이렇게 쓰고 여기는 식으로 써놓은 것뿐이죠. 같은 유형이라고. 그 다음은 그대로 나온다. 자, 이게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지. gx-x제곱. 제가 수학 수업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게 실제 시험 문제예요. 네, 저희 대비 잘.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자, 이게 시험 문제고요. 얘가 대비 자료입니다. 조건이랑 다 똑같죠. 숫자 정도 바뀌었죠? 이걸 풀어본 애가 이걸 못 풀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 자체로는 난이도가 있는 문제.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시험 연도에서 처음 만났어. 그럼 어렵습니다. 어떻게 풀지 시간도 걸리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순간 이제 1등분 없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빼돌리기에서 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다 뭐냐면 전국 연합 기출, 학교 부교재, 자료,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봐놔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문제는 어렵지만 연습했으니까 시험 때 보고 이거 그거 하고 풀어야 돼요. 이거 2학년 건데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저 256 써 있는데 네, 이건 256인데 원래 자료는 64예요. 64인데 256으로 숫자만 바뀌고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이거 못 풀 수 없죠. 이거 난이도 이거 어려운 문제거든요. 난이도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동일한, 이게 변형한 거겠죠. 변형해서 이게 실제 시험 문제고, 이게 저희가 대비하는 자료들입니다. 넓이가 K배다, K배다. 조건이라는 숫자는 다르지만 아이디어는 같아요. 뭐 얘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이 이제 뭐지? 처음 보는데, 근데 저런 문제는 한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없는 학교도 있고 아예. 그러니까 학교 자료랑 기출문제랑 이 자료를 달달달 해놓으면 2등급이 못 나올 수가 없어요. 문제가 저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해운대고나 이제 센터고, 덕문, 대연 이런 데가 이제 수학 시험이 좀 센 데들. 그 문제 정도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내 수학 실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봤던 거 적어. 보자마자 바로 딱 해결하고 여기다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처음 보는 것도 고안해서 풀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되면 1등급은 없어요.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도 안 되면 이것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미리 좀 보자. 근데 너무 많다. 수능 30년에 기출문제 대체 몇만 문제 어떻게 다 푸니까. 모의고사 애들 몇 개고 수능이 몇 개고 학교 기출이 몇 개고.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효율적으로 아이들한테 준비시켜주고, 많이 보긴 많이 봐야 돼요. 쉬려야죠. 그래서 애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자료. 선생님 자료 어떻게 주나?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뭐 수학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대비 자료 이렇게 미리 봐야, 이걸 보내가지고 못 풀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 전에 당연히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이제 중3분들은 12월 달에 고기 맛집에서 미리 좀 근고기부터 싹 보시고 준비시켜드립니다. 자, 요게 표준입니다. 표준. 이거보다 늦으시면 안 돼요. 고등학교로 봤을 때. 이거보다 늦으면 안 된다. 자, 최소입니다. 최소. 입학하기 전에 공통수학 1, 2랑 대수까지는 기본이다. 이거보다 늦으면 이제 늦는 겁니다. 거기에 뭐 미적분 어라고 확률통계 되면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미적분 2까지도 하려고 하고 뭐 보는 친구도 있고 할 거잖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보면 심화 선택으로 하면 미적분 2 확인해야 되니까. 문제는 기하도 해야 되고 확률통계도 더 해야 되니까 순서가 바뀌어요. 수능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확률통계 미적분원이 고1 여름이나 고1 겨울까지 끝나야 되겠죠. 보는 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본학기 때는 내신 집중하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거 대비하고 특강으로 진도 끝내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챙기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이 물음표는 뭐냐면 그 기하는 미적분 2가 어떻게 되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학기 중에 선택하면 그것 대비도 해야 되고 특강도 붙여야 되고 5과목이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위에 선배들하고 다른 거죠. 3학년 때까지도 내신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절대평가 등급이 나오니까 넓어지긴 했으나 넓어진 게 아니라고 했죠. 점수가 나옵니다. 1점이라도 더 받아야 돼요. 1등급으로 더 위. 그냥 1등급이 아닙니다. 점수를 계산하니까 이제. 그래서 만점으로 할 수 있는 내신 대비를 항상 해요. 이제 요거는 보통 저희가 상위권 애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하더라 공통점인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국영수 메인 과목이 준비가 안 되면 애들이 이제 초능력을 발휘합니다. 버리기. 생각해보세요. 아직도 국어, 영어, 수학을 다 못 봤는데 기가를 한다고요. 한문을 잡는다고 합리적으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걸 보려고 아니야, 난 기가를 만점 받을 거야. 국어는 잠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네.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은 국영수가 잘 돼 있으니 시험 어차피 1, 2주 전잖아요. 1, 2주도 아닐 수도 있죠. 벼락치기인데 암기 과목 하려면. 그럼 국영수가 돼 있어야 그 시간을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국영수 대비가 잘 돼 있는 거 아니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내신을 뒤집기가 힘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시험지 장악, 이게 이제 제 반 학생들한테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원하는 도달 지점이에요.
공부가 돼 있고 수준이 돼 있으면 시험지를 받습니다. 그럼 잠깐 한 1분 정도 봐요. 그러면 시험지 난이도가 보여야 돼. 수준이 돼 있는. 이게 제가 제일 표방하는 목적지예요. 그래서 이번 시험 어렵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는 안 풀어도 되겠다. 1등급이 100점이 아니거든요. 중학교 때 수학이 제일 내가 편하니까 다 풀어야 돼. 다 풀 수밖에 없어. 시간이 남아. 애들 15분, 20분 다 푸니까요. 그리고 검사는 2번, 3번씩 하고. 그러니까 하나만 틀려도 막 여기서 선생님 하나 틀렸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A는 A인데. 근데 고등학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상대평가고 어차피 우리는 저게 유지가 되니까 90점대 마크도 하되 하나는 틀려도 돼요. 어려우니까. 근데 시험지가 안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요? 오케이, 급하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실수 없이 하자. 이런 전략하고 대응력이 나와야죠. 이게 최상의 그룹입니다. 그래야 걔네들이 득점을 잘해요. 근데 우리의 정말 순수하고 착한 1번부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해보자. 시험 10분밖에 안 남았네. 이거 찍어도 되나? 안 돼. 그래서 그 리듬이 잘 나오는 애들이 이거죠. 얼마나 이 문제를 붙잡고 있을 거냐. 일단 넘기고 다른 거 먼저 할 거냐. 이게 수준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기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안 나올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도에 충격받지 마세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제 리듬을 느끼는 거죠. 이런 정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정도는 넘겨봐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풀고 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저희가 진짜 일주일에 한 개씩만 해도 50회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방학 때 뭐가 더하면 진짜 100회가 목적인데 그 정도 기출문제 푼 근고기, 자사고기, 특고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돼 있을지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입시를 쳐야 되고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그거 맞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준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뭐 기호인데 잘하는 애들이 주로 이걸 잘해요.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이걸 잘 구분을 해놓습니다. 어떻게 틀렸냐고요. 어떻게 틀렸냐. 정말 몰라서 틀렸냐. 애들이 제일 잘 알죠. 사기쳐서 맞은 거. 자기는 압니다. 이게 내가 제대로 풀어서 맞은 건지 사기쳐서 맞은 건지. 정말 실수. 근데 수학에서의 실수는 사실 거의 진짜 숫자 잘못 쓰거나 뭐 부호 잘못 쓴 거지 뭘 빼먹었어요 이런 건 실수가 아니죠. 자, 정말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보기에 답이 없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 문제를 풀려면 수십 번의 계산을 하는데 출제자가 얘는 16번째 여기 부호를 잘못 쓸 거야. 그럼 답이 이게 나오겠지를 만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했으면 보기에 답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풀겠죠. 보기에 답이 나왔다는 건 출제자가 예상한 지점에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정말 알아서 애들 사기치는 거 넘어가시면 안 돼요. 실수가 아니면 그건 몰라서 틀린 거예요. 실력이 실력.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근데 정말 극상위는 이제 이것까지 한다는 거죠. 맞았는데 다른 풀이가 없을까? 극상위는 이것까지 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제일 풀이할 때 신경 쓰는 게 이런 거거든요.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풀이 보여주고 다른 풀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틀린 풀을 먼저 보여줘요. 애들 태클을 걸게. 선생님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 소리 안 나와. 그럼 다 함정에 걸린 거죠. 그러고 제가 얘기하죠. 이러면 틀린 거야. 애들이 왜요? 그 짚어주는 거죠.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수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항상 잘 챙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중등수학 중간 테스트 그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애들 오기 싫어하고 할 수 있지만 계속 보내주세요. 체크해서 그게 쌓이면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고기를 먹일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학교마다 이제 뭐 어떤 것들을 보고 시작하냐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 교재나 뭐 시중 교재 이런 건 보겠죠. 그것도 안 하고는 1등급은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심화를 어느 정도 하느냐인데 당연히 뭐 저 고난도 문항 4점짜리를 많이 봐야
이제 실제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는 등급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린 2는 안 돼요. 10%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석으로는 그래 어쩌다 2등급일 수도 있겠죠. A긴 A인데 10% 살짝 벗어난 애들. 하지만 일반고나 외국제고는 1등급이 10%가 안에 돼야 되고. 교재 몇 가지 제가 한번 실어놨으니까 뭐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 이제 저희가 처음 보는 것까지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신경 쓰고 있고요. 저희 수학과랑 뭐 고등에서 가면 이제 이런 거 신경 쓴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들었으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아, 선생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다. 상처가 됐을까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는데 내가 나은 거죠. 그럼 그 말씀은 뭐가 된 거예요? 일단 따긴 딴 거죠. 좀 과하게 많이 했다는 의미인데 그게 낫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거 더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쉬운 거예요. 저 학점대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또 하나, 재수강이 없어요. 이게 무슨 학점대예요? 대학에는 우리가 대학 1학년 때 열심히 술 먹고 뭐 하고 하다가 남자들은 뭐 복학하면 또 다시 하고 뭐 재수강해서 학점 바꾸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고등학교는 진짜 정확한 학점대가 아니야. 지나고 나면 끝인데 이게 무슨 학점대예요? 정해져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학교마다인데 이게 좀 바뀔 겁니다. 아마 스타일이 A1 체제로 바뀌니까 요거하고는 좀 다를 거면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고난도 비율이 얼마나 나오나. 해병대 보면 절반 이상이 다 올라갑니다. 평균 막 20점, 30점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여기는 1, 2등급이 어느 결정되냐인데 보통 2개 정도, 1개 그 정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1년 뒤에 자료로 또 더 보셔야 되고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체감 난이도는 다릅니다. 애들은 달라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비 볼 때 되면 윈터 스쿨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저희가 다른 데 윈터하고 다른 거는, 다른 데는 이제 파트로 시즌제로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팀으로 많이 가거든요. 네. 방학 끝나면 선생님은 없어. 그럼 반대로 우리가 기숙을 들어가면 그때만 보고 그 선생님 빠이빠이잖아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자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희가 직접 윈터 수업을 한다는 거. 이게 다른 데랑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1학기를 경험합니다. 뭐 내년 얘기겠지만, 뭐 시간표 예시랑,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들한테 이제 핫하죠. 관리형 도서실. 저희도 12월에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 자습센터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워낙 많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은 시설이 작으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그냥 학원 강의실 써도 됩니다. 어차피 애들한테 서비스랑 시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비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반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칭을 계속 했거든요. 뭐가 아쉬워? 뭐가 있으면 좋겠어? 뭐가 안 좋아? 그거 다 해서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12월에. 그래서 뭐 윈터나 방학 때 뭐 저희 재원생들 혜택도 드릴 거고요. 나바타입니다. 나바타. 타임존. 네, 그럼 뒤에는 이제 저희 뭐 학원 사이트랑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제가 공식적으로 준비돼서 알려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포인트들 중요한 걸 아마 잘 짚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하게 질문하실 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